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모인 이 장면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실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가셨던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저는 적어도 이 12.3 내란 국조특위위원으로 이 내란숙의 방패막이로 직접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관저 앞에 나갔던 박준태 의원, 모욕적이라며 이렇게 반박했죠. 위법 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어제 이 장면엔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을 했는데 의원들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도시락을 먹었다는 건데요. 관저 앞으로 간 이유가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아니었나 봅니다. 오늘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의 언행 어디에도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챙길 수 있다면 국민이 분열되고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추악한 권력욕만 가득합니다. 여당은 계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질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 44명이 관저 앞을 찾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왜 제안을 했을까요? 점심 식사를? 점심 식사를 제안한 것보다 저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점심 식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 같이 하자고 한 건 뭐 인간적 고마움 뭐 이것에 대한 표현 차원이었겠지만 예. 적어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관저를 찾아서 저런 항의성 시위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한 점심 식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거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그 김기현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개인을 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법 위당한 사법 체계와 헌법 질서의 부당함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이 내란과 관련한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적법한 절차로 수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통령은 뭐 이제 본인이 응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응해야 한다 이거지. 지금 대통령의 뭐 이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것, 불응하는 것 이거 자체를 엄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도 이 점심 거절에 정확히 드러난 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놀라운 것은 참 이 와중에도 항상 먹을 것부터 생각하는 그 머릿속은 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게 참 놀라울 뿐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모양새를 언급하면서 밥 먹는 거 거절한 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뭐 이거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없다, 불법 체포다 이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그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또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기각됐어요. 법원에 의해서 거듭 확인되고 있는 적법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인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100번을 양보해서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든지 공수처의 이번 수사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공수처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게 맞지 왜 지금 체포 대상자가 된 피의자 집 앞에 가서 국회의원 44명이나 그 앞에서 집회를 합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미 모양새가 대단히 안 좋은데 저기다 뭐 밥 먹는 거 조금 보탠다고 뭔 차이가 있다고 또 밥 먹는 건 거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역 국회의원들의 행위라고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체포영장에는 불응하고 의원들은 들어와서 식사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그리고 지금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앞에 또 철조망까지 쳐놓고 차벽까지 세워놨는데 그걸 또 터주는 건가요? 그러게요. 왜 야외에서 김치찌개라도 끓여주지 그랬을까요? 저는 이미 이 내란 수기 혐의자를 지키겠다고 관저 앞에 간 의원들 44명, 그중에서 영남 지역 출신 의원들이 뭐 절반이 넘는다고 하죠. 이미 그렇게 간 걸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모양 빠진 거 아닙니까? 무슨 모양새를 얘기합니까?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죠. 밥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붙었나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이 와중에 지금 밥 얘기가 나옵니까? 너무 한심합니다. 그 정신세계는 어떤 정신세계인지 진짜 제가 그저 궁금할 따름이고요. 그 앞에서 정말 이 불안과 분노에 떨면서 3박 4일 눈사람이 되어가는 국민들 모습은 보이지 않나 봐요. 어떻게 나 지켜주러 와서 고맙다라고 들어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1시간이라도 빨리 지체하지 말고 빨리 체포를 해야만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간 국민의힘 의원들 뭐 이때 당시에는 체포 시도가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체포를 시도하는 그 집행하는 영장을 집행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지키고 서서 몸으로 막으려고 했다면 다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거든요. 그런 결기라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왜 체포하는 날은 그렇게 달려와서 막지 그랬어요. 이 44분뿐만 아니라 다 와서 막지 그랬어요. 뭐 당론은 아니다, 개별 의원들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건 허울적인 핑계고요. 44명이면 거의 50%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 아닙니까? 이 중에는 비대위원들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다 그냥 개별로 가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국민들이 기억하고 함께 다 심판해야 될 내란 이 동조범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김영인 의원님, 뭐 장소나 뭐 식사 여부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저 시간대가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비판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는 사실 딱 체포영장 나왔을 때 당일날 집행할 줄 알았어요. 예. 그래야 저쪽에서도 뭐 준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당일날 안 하길래 그러면은 1월 2일 날은 하겠지? 라고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1월 3일 날에 했는데 그것도 무슨 하루 종일 했던 것도 아니고 5시간만 하는 걸 봐서는 정말 굉장한 국민 한 사람으로서 허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예.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끝까지 싸우겠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겠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와 더불어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함, 부당함을 표명하겠다고 했는데 또 대통령을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지키는 모습은 또 네. 이른바 연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장소에 간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제 생각으로는 44명이 갔습니다만 전부 똑같은 생각에서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중에 꽤 정치 이력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른바 뭐 친윤 아니면 신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일종의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죠. 이 정권이 빨리 조기에 종료되고 뭐 이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많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다시 수사나 조사가 들어가면 본인들과의 연관성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녀서 이 정권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근데 특히 초선 의원들은 뭐 그럴 만한 기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갔느냐? 같이 뭉쳐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극성 당원들은 또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주변에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극히 일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렇게 해서 확실하게 야당되는 게 3년 이상 남은 다음 총선에서 본인들의 또 한 번의 당선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올 봄이나 여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번에 당선되는 그 당선자가 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2028년 총선은 이번에 당선되는 당선자의 집권 4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의 패턴상은 집권 4년 차 이렇게 후반기에 치러지는 특히 총선은 정권 심판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다음에 확실하게 야당으로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은 목적은 다 다른데 공통된 점은 정말 그 나라 생각은 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으니까 나갔겠죠. 근데 저는 그 우리 당 의원이 44명이나 저기 갔다는 사실에 사실 좀 놀랐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20명 내외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화면을 보고 저 선배, 저 의원도 관저에 갔어?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 당이 윤석열 대통령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뭐 언론의 표현 어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여기 비대위원이 한 명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예. 지도부 차원에서 지도부에 속해 있는 의원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할 정도로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어제 간 것처럼 44명이나 되는 의원분들이 가서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참 어려운 위치에 있구나. 예. 85명이 지난번에 탄핵에 반대하는 표결을 했었는데 그 관성이 아직까지는 당내에 좀 더 강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친윤계로 분류돼 있는 이철규 의원이 지난 6일에 국가수사본부 경찰이죠. 경찰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은 경호처를 두둔하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비판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반협법성 발언까지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을 생각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과 언쟁이 오갔고 국가수사본부장은 듣기 거북하다면서 불쾌감을 나타냈고 또 판사에게 가서 따지라라고 했는데 나중을 생각하라, 훗날을 생각하라. 이거 굉장히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발언이 아닐까요? 뭐 기사 그 보도는 반협박성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건 완전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은 또 의정 활동의 일환이었다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았어요. 경찰한테 자꾸 이거 수사권 넘겨라. 공수처 역량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경찰한테 넘기면 경찰을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네. 이철규 의원도 경찰 출신 아닙니까? 정보 전문가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너네 몸 조심해. 나중도 생각해야지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를 두둔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에 대해서 협박성 발언을 한 건데 그게 어떻게 의정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무력화시키려고 자꾸 경찰한테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넘겨가지고 완전히 이거 수사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이 기사 말미에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또 먼저 사과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의원이 완전히 이거 소위 갑질한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마저 드는데 사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예. 그리고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러 나선 것에 대해서 왜 의원들이 가서 그렇게 협박성 발언을 합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앞서 제가 언급했던 이른바 일종의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의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른바 신윤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최측근
어떤 메신저, 전달자 이런 역할로 불리우면서 그동안 호가호의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정권의 조기 종식이 가장 두려운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수사에 대해서 협박성 발언도 하고 어떻게든 이 정권이 좀 더 오래 가기를 바라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또 다시 피의자 윤석열이 앞에 피의자를 떼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하루빨리 복귀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철규 의원의 말 중에 또 굉장히 또 거슬리는 게 판사 개인의 판단을 경찰이 무작정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예. 이 판사 개인의 판단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 사람이 도대체 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가요?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경기지방경찰청장까지 예,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가장 무기로 삼아야 될 게 법치주의입니다. 보수가 뭡니까? 기존의 기성의 법질서를 고수하는 것이 보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존의 법질서를 고수하라고 하는 가장 수단이 되는 게 법치주의고 그 대표적인 게 형사사법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런데 판사가 내준 영장을 판사 개인의 판단이라고 치부하고 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다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지금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저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법질서로는 안 되기 때문에 힘으로 어떻게 좀 마지막까지 해보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속보를 전해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속보를 보면 대통령실도 강하게 입장을 이제 막 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체포가 불발된 이후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전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원래는 2차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을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거든요. 김용남 의원님. 네.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불출석한 건데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그대로 반복하고 따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는 불응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른바 피의자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 내지는 내란 동조 세력은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도 이제 무시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떤 기존의 헌법 질서와 법 질서에 대한 존중 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들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이게 공직자로 지금도 있는 사람들 맞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기에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지금 1차로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기세가 지금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정말 법의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정광재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굳이 이철규 의원이 한 얘기에 말을 보태자면 아마 경찰에서 같이 몸담았던 후배에 대해서 좋은 얘기 덕담 차원에서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개인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예. 왜 그러세요? 아니 덕담을 뭐 그렇게 삭막하게 해요. 덕담을 협박으로 예. 합니까? 진심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